미국이 자동차에 관세를 붙이기 시작하면서 한국에는 25%를 붙이기 시작했죠. 자동차 시장이 다른 시장들보다 범위가 넓은 만큼 한국이 많은 타격을 입을 거고, 그렇다면 한국이 한 발 물러설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미국의 정치인들이 의도한 바와는 다르게 상황은 이상하게 꼬여만 갔는데요. 한국에게 25% 관세를 붙이자는 말에 반대를 하는 미국인들이 생기기 시작하던 게 그 이유였습니다. 그들은 왜 한국에게 관세를 붙이면 안 된다고 한 걸까요? 영상을 보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시카고 외곽에서 20년째 자동차 딜러십을 운영하고 있는 레일리라고 합니다. 48살이고요. 이 바닥에서 꽤 이름 있는 사업가죠. 제가 하는 일은 단순합니다. GM과 포드 차량만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왜 이 두 브랜드만 하냐고요? 간단해요. 진짜 미국 차니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한국 차를 정말 싫어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무시했다고 해야겠네요. 현대나 기아 같은 브랜드들 말이에요. 제 생각엔 그냥 싸구려 대명사였거든요. 품질도 떨어지고 디자인도 촌스럽고. 그래서 아예 취급조차 안 했죠. 동료들한테도 항상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 차는 절대 안 판다고요. 우리는 미국 자동차의 자존심을 지켜야 한다고 말이죠. 그런데 지난달에 정말 기가 막힌 소식을 들었습니다. 미국 정부에서 IRA 개정안을 통과시켜서 한국 차에 25% 관세를 매기기로 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너무 기뻤어요. 드디어 정부에서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들었구나 싶었거든요. 그날 저녁에 동료 딜러들이랑 만나서 축배를 들었습니다. 이제 진짜 미국 차 시대가 온다면서요. 마이크 아저씨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63살인데 저한테는 정말 큰 선배죠. 이 바닥에서 40년 넘게 일해온 베테랑이거든요. 마이크 아저씨가 맥주잔을 들면서 말했어요. 레일리, 이제 우리 좋은 날이 올 거라고요. 한국 차들이 비싸지면 사람들이 당연히 우리 차로 올 거라고 말이죠. 저도 완전히 동감했습니다. 그동안 한국 차들이 너무 싸게 팔려서 우리가 손해를 봤다고 생각했거든요. 가격만 올라가면 품질 차이가 확실히 드러날 거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그날 집에 와서 뉴스를 보다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 차의 미국 시장 점유율이 19.7%라는 거예요. 거의 20%에 가까운 수치였죠.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제가 알던 것과 완전히 달랐거든요. GM이나 포드보다도 높은 수치였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분명히 한국 차는 품질이 떨어지는 싸구려 차 아니었나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미국인들이 한국 차를 선택한 거죠? 그날 밤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계속 그 숫자가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19.7%라니. 제가 20년 동안 무시해왔던 브랜드들이 이미 미국 시장의 5분의 1을 차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음 주부터 딜러십에 변화가 있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한국차 가격이 오르면 당연히 고객들이 우리 쪽으로 몰려올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였어요. 오히려 평소보다 손님이 줄어들었습니다. 단골 고객인 존슨 아저씨가 딜러십에 왔는데 표정이 심각하더라고요. 존슨 아저씨는 5년 전에 저한테서 픽업 트럭을 샀던 분이에요. 이번에 새 차를 알아보러 온 건데 말하는 투가 예전과 달랐어요. 레일리 씨, 솔직히 말해서 한국차 못 사면 중고차라도 살 생각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왜 그러시냐고 물어봤더니 존슨 아저씨가 이렇게 답했어요. 이웃집에서 현대차 타는데 10년 넘게 고장 한 번 없이 잘 굴러다닌다고요. 반면에 자기 GM 트럭은 3년마다 수리비로 몇천 달러씩 나간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기분이 좀 이상했어요. 그날 오후에 마이크 아저씨가 제 딜러십에 들렀습니다. 평소보다 표정이 어두워 보였어요. 커피 한잔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마이크 아저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레일리, 혹시 우리가 20년 동안 뭔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건 아닐까라고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콕 찔렀어요. 마이크 아저씨는 이 바닥의 산증인이거든요. 그런 분이 그런 말을 한다는 건 뭔가 심각한 거잖아요. 아저씨가 계속 말했어요. 요즘 젊은 고객들이 한국차 얘기를 너무 자주 한다고요. 품질이 좋다느니, 연비가 좋다느니 하면서요. 저는 아직도 믿고 싶지 않았어요. 한국차가 그렇게 좋을 리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 주 내내 비슷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고객들이 와서 한국차 대신 뭘 추천해 주냐고 물어보는데 정작 우리 차에는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30대 부부가 와서 가족용 SUV를 알아봤는데 계속 현대 팰리세이드랑 비교하더라고요. 안전성이 어떠냐, 연비는 어떠냐, 보증기간은 어떠냐 하면서요. 저는 우리 차의 장점을 열심히 설명했지만 그들의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 가면서 정말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뭔가 제가 놓치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았거든요. 20년 동안 제가 확신해왔던 것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주에 정말 우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 딜러십 근처에 중고차 매매단지가 있는데 거기서 일하는 톰이 제 친구거든요. 톰이 전화를 해서 한번 와보라고 하더라고요. 뭔가 보여줄 게 있다면서요. 톰의 매매단지에 가니까 2015년식 현대 소나타가 한 대 있었어요. 주행거리가 12만 마일이나 됐는데 겉보기에는 꽤 깔끔해 보였어요. 톰이 말하길 이 차 주인이 새 차로 바꾸면서 내놓은 건데 상태가 정말 좋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호기심이 생겼어요. 한번 타보자고 했죠. 솔직히 한국차가 어떤 건지 제대로 경험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시동을 걸어보니까 엔진 소리가 생각보다 조용했어요. 그리고 기어 변속도 부드럽더라고요. 톰과 함께 시내를 한 바퀴 돌아봤습니다. 승차감이 정말 괜찮았어요. 12만 마일이나 탄 차 맞나 싶을 정도로요. 서스펜션도 딱딱하지 않고 적당히 부드러웠고요. 에어컨도 잘 나오고 오디오 시스템도 나쁘지 않았어요. 톰이 차를 세우고 제게 말했어요. 레일리, 사실 나도 처음엔 한국 차를 우습게 봤다고요. 그런데 이런 차들을 몇 대 다뤄보니까 생각이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고장이 정말 적다는 거예요. 더 충격적인 얘기가 뒤에 있었어요. 톰이 운영하는 정비소에서 수리비 통계를 보여줬는데 한국 차가 제일 적게 나온다는 거예요. 같은 연식, 같은 주행거리로 비교해봐도 미국 차보다 수리비가 30% 이상 적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톰이 한 말이 더 충격적이었어요. 사실 이런 얘기는 우리 업계 사람들끼리만 하는 얘기라고 하더라고요. 손님들한테는 굳이 말 안 한다고요. 왜냐하면 수리비가 적으면 정비소 입장에서는 손해니까요. 저는 그 순간 정말 복잡한 기분이 들었어요. 제가 20년 동안 믿어왔던 게 뭐였나 싶었거든요. 한국 차는 품질이 떨어진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더 내구성이 좋다니요. 집에 돌아가는 길에 계속 그 현대차 생각이 났어요. 12만 마일 탔는데도 새 차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제가 파는 GM이나 포드 차들도 그 정도 주행거리면 여기저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말이에요. 그러던 중에 정말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 딜러십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한국차 부품 협력업체에서 대량 해고가 시작된 거예요. 관세 때문에 한국 본사에서 미국 생산 물량을 줄이기로 했다는 소식이었어요. 그 회사에는 우리 동네 사람들이 많이 다녔거든요. 300명 정도 일하는 곳이었는데 한 번에 100명을 내보낸다고 했어요. 저도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무거웠어요. 비록 경쟁사 부품을 만드는 곳이지만 같은 동네 사람들이잖아요. 며칠 후에 제 딜러십에 샌디라는 단골 고객이 왔어요. 샌디는 15년 전부터 저한테서 차를 사온 정말 오래된 고객이거든요. 그런데 그날 샌디 표정이 너무 어두웠어요. 평소 밝고 쾌활한 성격인데 완전히 다른 사람 같더라고요. 샌디가 저한테 말했어요. 레일리 씨, 제 남편이 그 한국차 부품업체에서 일했는데
이번에 해고됐다고요. 15년 동안 성실하게 일했는데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가슴이 먹먹했어요. 더 안타까운 건 샌디 남편만이 아니었어요. 우리 동네에서 그 회사 다니던 사람이 정말 많았거든요. 마트에서 만나는 이웃들, 교회에서 보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그 회사와 관련이 있었어요. 직접 다니는 사람도 있고, 가족이 다니는 사람도 있고요. 샌디가 제게 물어봤어요. 레일리 씨, 정말 한국차를 막는 게 우리를 위한 일이었을까요? 라고 말이에요. 그 질문이 제 가슴을 찔렀어요. 저는 관세가 우리 미국 자동차 업계를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피해를 보는 건 우리 이웃들이었으니까요. 그날 오후에 동네 카페에 갔는데 분위기가 너무 무겁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사람들이 웃으면서 이야기하는데 그날은 모두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해고 소식 때문에 동네 전체가 침울한 분위기였어요. 카페 사장 메리도 걱정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단골 손님들이 일자리를 잃으면 카페 매출도 줄어들 거라고요. 한 회사의 문제가 동네 전체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저는 그때 처음으로 관세 정책에 대해 의문을 갖기 시작했어요. 정말 이게 우리를 위한 정책인지 아니면 누군가의 이익만을 위한 건지 헷갈리기 시작했거든요. 해고 소식이 퍼진 지 일주일 후에 정말 예상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딸 제시카가 대학에서 집에 왔는데 완전히 화가 나 있더라고요. 제시카는 25살이고 경영학 석사 과정을 밟고 있거든요. 평소 조용한 성격인데 그날은 완전히 달랐어요. 엄마, 정말 이해가 안 간다고 하더라고요. 한국 차가 진짜 나쁘다면 왜 관세가 필요하냐는 거예요. 품질로 이기면 되는 거 아니냐면서요. 저는 그동안 미국 자동차 산업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대답했어요. 그런데 제시카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엄마는 20년 동안 차를 팔았는데 정작 경쟁 브랜드는 제대로 알아본 적도 없지 않냐는 거예요. 그 말이 정말 뼈 아팠어요. 사실이었거든요. 저는 한국 차를 무조건 싫어했지 편견 없이 평가해 본 적이 없었어요. 제시카가 계속 말했어요. 친구들은 모두 한국 차가 좋다고 한다면서요. 디자인도 세련되고 기술도 좋고 가격도 합리적이라고요. 특히 젊은 세대는 브랜드보다 실용성을 중시한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제네시스 같은 럭셔리 브랜드는 독일 차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다면서요. 그때 샌디가 또 딜러십에 왔어요. 이번엔 눈물을 글썽이면서요. 남편이 새 일자리를 찾고 있는데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나이도 있고 전문 기술이 자동차 부품 쪽이라 다른 분야로 가기 어렵다는 거예요. 집에서는 아이들이 대학 등록금 때문에 걱정하고 있다고 했어요. 샌디가 제게 물어봤어요. 레일리 씨, 정말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한국 차가 그렇게 나쁜 차인가요? 라고 말이에요.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토맥에서 들은 이야기, 직접 타본 현대차의 느낌이 머릿속을 스쳤거든요. 더 이상 거짓말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정말 잠이 안 왔어요. 한편으로는 제 딜러십 매출이 늘어서 기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웃들의 고통을 보면서 마음이 무거웠어요. 과연 이게 맞는 일인지 계속 의문이 들었거든요. 제가 바라던 성공이 이웃들의 실업과 바꾼 거라고 생각하니까 기분이 정말 복잡했어요. 마이크 아저씨한테 전화를 했어요. 아저씨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원했던 건 공정한 경쟁이었는데 지금 일어나는 일은 그게 아닌 것 같다고요. 정말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40년 경력의 베테랑도 혼란스러워하고 있었던 거죠. 다음 날 동네 슈퍼마켓에 갔는데 해고된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모두 답답한 표정이었어요. 일자리를 잃은 것도 서러운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까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 때문은 아니지만 제가 응원했던 정책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죄책감이 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지역 신문사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자동차 딜러로서
관세 정책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다는 거였어요. 처음엔 거절하려고 했는데 기자가 지역 경제 상황을 다루는 기사라고 하더라고요. 해고된 사람들의 이야기도 함께 담고 싶다면서요. 인터뷰 약속을 잡고 며칠 동안 정말 고민했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솔직하게 말하면 제 사업에 해가 될 수도 있고, 거짓말하면 양심에 찔리고요. 정말 힘든 선택이었어요. 밤새 뒤척이면서 고민했거든요. 인터뷰 당일에 기자가 딜러십에 왔어요. 30대 여성 기자였는데 정말 진지한 표정으로 질문을 시작했어요. 관세 정책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거였어요. 예상했던 질문이었지만 막상 대답하려니까 목이 메었어요. 저는 깊게 숨을 쉬고 결심했어요. 20년 경험을 바탕으로 정말 솔직하게 말하기로요. 사실 한국차 품질은 이미 우리를 넘어섰다고 말했어요. 관세는 단순히 경쟁을 막는 것일 뿐이라고도 했고요. 더 이상 거짓말로 자신을 속일 수 없었거든요. 기자가 놀란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냐고요. 저는 토맥에서 들은 수리비 통계 이야기도 했고 직접 타본 경험도 얘기했어요.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20년 동안 쌓아온 편견을 깨뜨리는 순간이었어요. 특히 이런 말을 했어요. 관세가 앗아간 건 한국차가 아니라 우리가 지키려던 사람들이라고요. 해고된 이웃들을 생각하면서 한 말이었는데 기자가 정말 감동한 표정이었어요. 인터뷰가 끝나고 기자가 말했어요. 정말 용기 있는 발언이었다고요. 같은 업계 사람이 이런 말을 하기 쉽지 않을 텐데 정직하게 답해줘서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며칠 후 기사가 나왔는데 제목이 정직한 딜러의 양심 고백이었어요. 제 인터뷰 내용이 그대로 실렸는데 반응이 엄청났어요. 지역 신문이었는데 온라인으로 퍼지면서 전국적으로 화제가 됐거든요. 정말 예상 못한 일이었어요. SNS에서 제 인터뷰 영상이 돌면서 댓글이 수천 개씩 달렸어요. 대부분 응원하는 내용이었어요. 정말 용기 있는 사업가라고, 이런 정직한 사람이 있어서 다행이라고 하더라고요. 한국 사람들도 많이 응원해줬어요. 그런데 좋은 반응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GM 본사에서 연락이 왔거든요. 제가 한 발언이 브랜드 이미지에 해가 된다는 거였어요. 조금 더 신중하게 발언해달라는 요청이었는데 사실상 압박이었죠.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어요. 제 인터뷰가 화제가 되자 정말 예상 못한 일들이 연달아 일어났어요. 다른 딜러들도 용기를 내기 시작한 거예요. 플로리다의 한 딜러가 비슷한 증언을 했고 텍사스에서도 같은 얘기가 나왔어요. 심지어 캘리포니아에서는 10년 경력 딜러가 한국차 품질을 공개적으로 인정했다고 하더라고요. 자동차 전문 유튜버들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한국차를 다시 평가하는 콘텐츠들이 쏟아져 나왔거든요. 10년 전 리뷰와 지금을 비교하면서 얼마나 발전했는지 보여주는 영상들이 인기를 끌었어요. 특히 젊은 유튜버들이 만든 콘텐츠들이 화제였어요. 특히 한 유튜버가 만든 영상이 조회수 200만을 넘겼어요. 같은 가격대 미국 차와 한국 차를 5년간 비교한 실제 데이터를 보여준 거였어요. 수리비, 연비, 재판매 가격 모든 면에서 한국 차가 앞섰더라고요. 댓글도 수만 개가 달렸는데 대부분 충격적이라는 반응이었어요. 제게도 연락이 계속 왔어요. 전국 방송에서 인터뷰 요청도 있었고 다른 지역 딜러들이 조언을 구하기도 했어요. 정말 바쁜 나날이었지만 뿌듯했어요. 제가 작은 용기를 낸 게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 줄은 몰랐거든요. 하지만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일부 동료들은 제게 등을 돌렸어요. 배신자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사업에 방해가 될 거라고 경고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솔직히 무서웠어요. 20년 쌓아온 인맥이 하루아침에 흔들리는 기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시민들의 반응은 정반대였어요. 딜러십에 찾아와서 악수를 청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정직한 사업가라면서 앞으로 차를 살 때
꼭 여기서 사겠다고 하는 고객들도 많았어요. 심지어 다른 주에서 찾아오는 사람도 있었어요. 샌디도 다시 왔는데 이번엔 웃는 얼굴이었어요. 남편이 새 일자리를 구했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자동차 부품업체에서 일하게 됐는데 제 인터뷰를 본 사장이 먼저 연락했다고 해요. 정직한 딜러가 추천하는 직원이라면 믿을 만하다면서요. 제시카도 정말 자랑스러워했어요. 엄마가 용기 있게 진실을 말한 게 정말 멋있다고 하더라고요. 친구들도 모두 엄마를 존경한다고 말해줬다면서요. 대학교에서도 제 이야기가 화제가 됐다고 해요. 마이크 아저씨도 제게 말했어요. 레일리, 내가 옳은 일을 했다고요. 우리가 정말 지켜야 할 건 허위가 아니라 진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이 정말 큰 위로가 됐어요. 40년 경력의 선배가 인정해준다니까 자신감이 생겼거든요. 인터넷에서는 제 이야기가 계속 화제였어요. 한국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미국 딜러가 한국차 품질을 인정했다는 기사가 나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한국 네티즌들도 감사하다는 댓글을 많이 남겨줬다고 해요. 제 인터뷰 이후 몇 달간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가장 큰 변화는 여론이었어요. 관세 정책에 대한 비판이 점점 거세졌거든요. 시민들이 직접 나서서 반대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여론이 들끓었죠. 해고됐던 사람들 중 상당수가 일자리를 되찾았어요. 한국 기업들이 멕시코 공장을 확장하면서 일부 물량을 다시 미국으로 가져온 거였어요. 샌디 남편도 원래 회사로 복직할 수 있었어요. 회사 측에서 숙련된 기술자가 필요하다면서 다시 불러들인 거죠. 정치인들도 입장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관세 정책을 지지했던 의원들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시민들의 압박이 워낙 거셌거든요. 특히 젊은 유권자들이 강하게 반발했어요. 저는 마침내 큰 결정을 내렸어요. 한국차 딜러십도 함께 운영하기로 한 거예요. 20년 동안 거부해왔던 브랜드를 받아들이기로 했죠. 처음엔 두려웠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고객들에게 더 나은 선택권을 줘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현대 딜러십 계약을 체결하는 날 정말 감회가 새로웠어요. 현대 측 담당자가 말하길 제 인터뷰를 보고 정말 감동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정직한 딜러와 함께 일할 수 있어서 영광이라고 했어요. 한국 본사에서도 감사 인사를 전해왔다고 하더라고요. 딜러십 개소식 날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동네 주민들, 동료 딜러들, 심지어 다른 주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어요. 모두 축하해주고 응원해줬어요. 지역 방송에서도 취재를 나왔고요. 샌디가 그날 제게 말했어요. 레일리 씨 덕분에 우리 동네가 다시 살아났다고요. 일자리도 돌아오고 사람들도 희망을 찾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까 정말 뿌듯했어요. 제가 한 작은 용기가 이런 큰 변화를 만들었다니까요. 제시카도 정말 자랑스러워했어요. 엄마가 편견을 버리고 진실을 선택한 게 정말 용기 있는 일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친구들한테 엄마 자랑을 할 수 있다면서요. 대학 교수님도 제 사례를 수업에서 소개했다고 해요. 마이크 아저씨도 제 선택을 지지해줬어요.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우리도 바뀌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좋은 차는 누가 만들든 팔아야 한다고요. 그게 고객을 위한 일이라면서요. 아저씨도 한국차 딜러십을 고려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큰 변화였어요. 20년간 가졌던 편견을 버리고 진실을 받아들인 거니까요. 처음엔 무서웠지만 지금은 정말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고객들도 더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됐고 저도 더 정직한 사업가가 된 것 같아요. 무엇보다 양심에 떳떳하게 살 수 있게 됐어요.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사연은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이 넘치는 하루 되세요.